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4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 스토커가 한 2주 쉬었나요? 네, 그렇죠. 2주 또 휴지기를 가졌는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한국 시리즈다, 뭐 플레이오프다, 준 플레이오프다, 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이 현장 취재를 나가야 했던 그런 까닭에 저희가 방송을 못한 부분 애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뭐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비롯해서 몇 명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청취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랜만에 이제 그 스토커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자, 우리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체육팀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박수를 좀 칩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치고. 자, 우리 멋진 소준일 캐스터, 손아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머리를 쳤죠. 이발소에 가서. 네, 이발소입니까? 예. 이정원이 따로 가는 아니고? 데가 있어요. 예. 혹시 염색과 함께. 블루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아닙니까? 미스터 블루인가요? 그 클럽. 블루 클럽인가요? 클럽이요. 그 클럽 안 간 지는 좀 오래됐죠. 그 클럽 말고 다른 클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직접 만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약속 있나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다. 예, 오늘은 없고요. 예. 그동안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동안에 집을 사랑했죠. 네, 집에서 거의 나가진 않았어요. 집으로 불렀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젠가 그젠가 페이스북에 여자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누구야? 왜 제 그거를 감시를 하세요? 왜 당신이 올려놓고 SNS에는 무작위로 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감시해. 자기가 기성용이야 뭐야? 제가 그쵸. 토요일 날 공연 티켓이 생겨가지고요. 그 에픽하이 공연 갔다 왔어요. 에픽하이? 예. 공연 됐고요. 누구랑 갔냐고. 잠깐, 나는 이제 뭐 말을 못해요. SNS를 하지 않는데. 친한 누나와 갔다 왔어요. 친한 누님이었나요? 예, 그 스터디를 예전에 같이 했던 누님인데,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누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동종업계? 네, 동종업계입니다. 그러면은 미인이시더라고요. 예. 같은 아나운서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혼이시고. 그렇죠.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분이 제가 알기로 있었는데 헤어진 지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남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닙니다. 호탕한 웃음. 네. 사실 살짝 좀 재수가 없긴 한데 아니에요. 그 웃음소리 그리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웃음소리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자, 이 웃음소리의 의미를 여러분께서는 상상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프로야구가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지난주에 이제 끝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프로야구 사실 이제 프로야구 때문에 저희 스토커가 그동안 2주간 쉰 이런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그런 뜨거운 포스트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프로야구를 살짝 이제 결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뭐 정규리그 때 우리가 끝나고도 결산을 한번 했지만, 이제 뭐 포스트 시즌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살짝 이제 프로야구의 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내년 시즌을 또 우리가 전망해보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손아운서인데, 네. 그동안 알러브 베이스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밤 시간 없이 그렇게. 그 연속 근무 기록을 세웠죠? 며칠 연속 근무를 했습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쉬었던 적이 시즌 중간에 한 번 있었죠. 한 달.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9월 달에 한 번 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쵸.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그 월요일 날에도 쉬는 날을 보장하지 않고 우천수년이 될 경우에는, 주말 경기가 우천수년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겨버려서 저희가 그때 한 달 정도 그렇게 쉬지 못하고 일했던 적이 있죠. 그거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일단 최저임금을 주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런가? 같은데. 아, 그렇군요. 하지만 통장에는 수천만 원의 잔고가 있다는 거를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올 시즌 프로야구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손아운서? 피해자. 뭐 따지고 올 뭐 한 해 그럴 수도 프로야구를 있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증의 프로야구였습니까? 아, 그렇죠. 항상 애 증이죠. 할 때는 증이 많지만은 끝나고 나면 애가 많이 남는 그런 프로야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어쨌든 뭐 본인의 연애관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사귈 때는 증이 남고 끝나고 나면 애가 남는. 어쨌든 그 오늘 프로야구 어떻게 네. 봤습니까? 이번 시즌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번 시즌도 역시 뭐 삼성이 우승을 했으니까요. 삼성이 잘했고 넥센도 그렇고 이번 시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프런트의 지원이 잘 된 팀들은 성공을 거뒀고 프런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팀들은 시즌 초반에 잘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하위권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느낌이 어느 시즌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맞네.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도 포스트 시즌이었지만 이 포스트 시즌 탈락한 팀들 얘기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손아운수가 얘기했던 이 프런트 야구의 아주 초라한 결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우리 박 기자도 한번 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손아운서가 얘기한 걸 약간 첨언하자면 그 임종률 기자께서 계속 그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 현장 누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해 포스트 시즌은 롯데 대 하나였어요. 아, 그렇죠.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경기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그 롯데의 그 막장 프런트 이 일들이 그만큼 주목을 받은 건데 그 프로야구 얘기하면 일단 한국 시리즈 삼성이 세네요. 오승환 선수의 마무리 공백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감탄한 건 오승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야구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승환이 굳이 오승환이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팀을 끌고 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단 터프 세이브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네. 아예 시원하게 막판에 몰아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올해 삼성은 오승환 같은 존재들이 6회, 7회, 8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0대1로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버티는 힘 그게 진짜 챔피언의 저력 올해 삼성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프로야구는 뭐 딱 한국 시즌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이제 삼성이 마무리 불안으로 사실 초반에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는데 임창용이라는 네. 이제 돌이 가니까 뱀이 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임창용이 와서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볼이 좋았고 네, 한국 저도 시리즈는 좋았어요. 네, 복귀전도 갔었고 이제 저는 이제 5월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4, 5월 그때 삼성이 좋지 않았을 때 임창용이 바로 복귀를 하면서 네. 복귀전도 제가 갔었는데 네. 구위가 좋았죠. SK전. 네, 네. SK전 그때 구위도 좋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당시 삼성이 7인가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초반에 한참 근데 안 좋았죠. 한 달 지나면서 3위로 올라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16일인가요? 그때 1위로 올라선 다음에 줄곧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임창용이 이제 역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구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블론 세이브가 6개인가 뭐 이렇게 돼서 좀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오승환이 이제 통산 블론 세이브가 6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 가기 전에 한 3시즌 동안 4개인가? 3칠 동안 4개. 근데 1년 동안 오승환이 그렇게 경기를 임창용이 말아먹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 이거는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안지만이라든가 차우찬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심창민 뭐 이런 불펜들이 든든하게 버텨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삼성이 강하긴 강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팀들이 못했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밀어붙였던 두산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뭐 롯데 뭐 이런 팀들이 사실 이제 LG가 꼴찌에서 4위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발휘를 했지만 어떤 기적을 이뤘지만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팀들이 진짜 아니야말로 못한 거 아닙니까 병신같이. 진짜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네가 가라 4강이었죠. 그렇죠. 네. 롯데가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몇 경기 차를 뒤집힐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런티아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즉 얘기를 하면은 진정한 강팀은 그 팀 내 분위기가 말을 해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그
삼성은 유준일 감독을 사실 이제 운짱이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감독을 얘기할 때 명장, 지장, 뭐 복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네. 용장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있는데 운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창용이 돌아온 것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승엽이 또 올해 또 부활해 준 것도 그렇고 뭐 또 하나가 있죠. 응. 올해 빼고 한국 시리즈를 3번 했는데 이만수 2번 만났고 김진욱 1번 만났다. 아, 그게 거의 운장의 끝 아니냐. 아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아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박혜민이라는 선수가 또 아, 우성처럼 등장을 네. 해서 예. 배영섭의 군 공백을 이제 정영식 뭐 이런 선수들이 메웠는데 네. 정영식도 이제 또 음주 불미스러운- 파문으로 예.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박혜민은 올해 최고의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박혜민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때 이 선수가 도루를 하다가 왼쪽 그 네. 약지가 접질렸어요. 네. 인대가 50% 파열됐다고 막 이러는데 이 선수가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붕대가 아닌 테이프 톤을 그렇죠. 발휘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버블이 버블이 장갑이라고 장갑. 그러죠. 네. 우리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버블이 했었는데 장갑이라 그러나요? 벙어리 장갑 아니에요? 벙어리 장갑 아닙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 버블이라고 얘기를 버블이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저 버블이. 거기서 왔는데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아닌가? 전라도인가 봅니다. 어쨌든 벙어리 장갑을 그 마트에서 2만 원 주고 김평호 코치가 샀던 네. 이런 톤을 발휘하면서 물리쳤던 이런 시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우리 목동 이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넥센. CBS와 이웃이죠. 넥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염경엽 감독이 이제 뜨거운 눈물 화제가 많이 됐었죠. 아, 울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알러페 팀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정말 울었냐? 아니, 그 울었으니까 기사 나오겠지만 너 어떻게 울었는지가 궁금해요. 네. 정말 오열을 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음.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 방송 인터뷰를 위해서 그 야외 그 경기장 그라운드에 나와 있었죠. 경기장 그라운드에 나와 있었고 그 기자실 신문 기자 및 뭐 이런 기자들 기자회견 장에는 우리 김동욱 기자가 나가 있었는데 네. 김동욱 기자의 생생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한마디를 하고 정말 우승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울컥. 눈물이 이제 나오면서 아. 이제 잠시 이제 그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가서 호흡도 가다듬고 물도 마시고 예. 이러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가 다 끝나고 눈물을 훔치는 이 참 사실 이제 그 운동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눈물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감독이 눈물 흘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감독이 우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한 2번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코끼리 감독 김웅용 감독이 13연패 김웅용 이후에 감독이 대전에서 13연패를 하고 그쵸.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눈가가 촉촉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모습이 있었는데 눈물이 흐르진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눈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본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뭐 되게 두루뭉술 넘어갔으니까 그 눈물이 날만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근데 그 눈물을 보고 그 다음에 눈물은 저 염경엽 감독 야구계에서는 얼마나 우승하고 고맙습니까? 싶었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영 감독이 보면은 굉장히 말랐어요. 네. 키가 제가 저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몸무게가 제가 한 55, 60, 뭐 60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좀 마른 체형이죠. 굉장히 말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 경기, 특히 이제 한국 시리즈 3차전하고 5차전 때, 특히 3차전 때는 정말 아깝게 졌잖아요. 네. 1대0으로 앞서다가 8회 그 굉장히 실책성 수비 그거 하나로 그 동점을 내주고 그다음에 역전패했는데 그때 2시간 잤답니다. 밤에 밤새 그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우리가 왜 졌을까?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그 감독인데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 3차전 진 건 딱 하나죠. 뭐 이승엽의 8회. 그렇죠. 그라운드가 공을 흡수합니다. 맞네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 하나로 1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는 게 이게 그게 또 1세였으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2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손승락이 정말
그 인생투를 펼쳤잖아요. 그렇죠. 네. 잘했죠. 정말 그 표정 하나하나 1919 하나에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 그걸 뜬공이었는데 그게 교묘하게 내외야 그 사이에 떨어지면서 아무도 잡지 못하는 어쨌든 그 염경엽 감독의 눈물 이 눈물이 그야말로 올 시즌의 넥센의 어떤 활약을 다 압축적으로 네. 말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박병호, 강정호 이들이 왜 이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포스트 시즌에서 방망이는 안 믿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올해 못 친다고 내년에 또 못 친다는 보장 없고 그래서 야구 그렇게 방망이는 변수가 있는데 강정호는 저는 그 수비 5차전 맞죠? 그렇죠. 5차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했죠, 구해. 방망이 못 쳤다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A로드처럼 한 7, 8전에 걸쳐 꾸준히 못 쳤으면 그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5차전 그 수비는 정말 거의 그렇죠. 시리즈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결정적인 그렇죠.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9회 1사였죠. 일사였죠. 그때가 이제 1대0으로 앞서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1사에서 사실 그 앞전 수비는 굉장히 좋았어요. 잘했어요. 김상수의 빗맞은 타구를 앞으로 그렇죠. 대시하면서 잡아서 러닝스로 네. 다 깔끔하게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면 MLB를 갈만하다. 메이저리그 갈만하다. 이 정도의 수비를 펼쳤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네. 나바로의 땅볼을 뒤로 흘리면서 게다가 그때가 이제 그 다음부터 좌타 라인이 들어서는 순서인데 넥센이 그 삼성의 그 좌타 라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쵸. 그거는 LG랑 할 때도 고민이었고 네. 그렇다면 그 전의 타석에서 최대한 아웃카운트를 잡는 게 중요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참 아쉬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손승락 선수가 네. 그때도 손승락이었는데 박한일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잡았죠. 네. 슬라이더가 그때까지는- 기가 막히더만.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바로 잡았으면은 뭐 손승락 박한일까지 잡아서 그 게임 이닝이 끝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이 네. 끝나는 건데 나바로를 내보내면서 박한일을 잡았음에도 최태인, 최영우 네. 줄줄이 이제 좌타 강타자들이 가는 건데 사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넥센이 좀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싶다는 게 이제 박동원이 이제 처음 올해 주전으로 도약을 해서 어떤 그 마스크를 잡았는데 네. 안방마님이 됐는데 사실 이제 박한일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단 네. 말이에요. 승락이. 네. 근데 최태인하고 최영우 네. 이 두 좌타자를 상대를 하는데 그 슬라이더가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라 네. 그게 다 안타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좌타 라인을 가기 전에 어떻게든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똑같은 좌타 라인이면은 던질 수 있는 볼 배분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박동원이 너무 거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한이는 상대할 때 그때 배합이 정말 좋았는데 그거를 최태인, 최용호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갈 수 없나 해가지고 아주 단조로운 볼 배합으로 갔죠. 직구 변하고 뭐 직구 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한계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태인은 진짜 네. 아무 볼이다 던져도 휘두를 준비가 돼 있는 애인데 거기다 대고 스트라이크 존에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얻어 걸려서 그 방망이가 그렇죠. 부러지면서 안타가 된 거거든요. 또 그 행운이 따라줬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투 스트라이크였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바깥쪽에 떨어지는 볼, 네. 요 정도만 돼도 그냥 최태인이 그냥 방망이를 헛돌릴 수 있었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그래서 염경엽 감독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게 넥센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7차전까지 갔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넥센이 주전 기량이 엄청 뛰어나지만 네. 그 주전들을 받쳐줄 그리고 뭐 선발 투수 3명에 불펜 3명 6명 갖고 야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넥센 내년에 강정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뭐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메이저리그 진출 공백을 잘 이겨내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삼성이 지금 4번 연속 통합 우승이에요. 혜태도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최초죠. 우리나라. 혜태 예전에 혜태 왕조 1986년부터 89년까지 한국 시리즈 4연패는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정규리그 1위는 한 번밖에 없었던 그렇죠. 걸로 아는데 네. 나머지는 2위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대부분 빙그레나 삼성을 그렇죠. 그때는 삼성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을 거의 대부분 잡아내면서 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을 모두 이제 통합해서 우승을 한 그렇죠. 거니까 그야말로 막을 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손아섭. 일단 4연패를 하면서 또 다른 왕조, 2010년대 최초의 왕조를 이제 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전력은 매 시즌 조금씩 평가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 우승했을 때 2013년 그만큼 강할까? 그건 아닐 것 같다. 2013년 근데 또 우승했네? 2014년 그만큼 또 강할까?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약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평가가 내려오는 중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년에도 삼성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제 FA도 잡아야 하고 이제 스토브리그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것에 이제 그 진행 경과를 보긴 해야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뭐 전력을 모두 다 이끌고 이제 다음 시즌에 그대로 이제 9개 팀, 10개 팀이 돌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삼성이 또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박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전 그래도 제일 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제 생각에 윤성환, 안지만만 눌러 앉혀도 둘 다 FA잖아요. 조동찬은 개인적으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둘만 앉혀도 당장 그 팀 위협할 만한 전력이 튀어나올까. 그래도 삼성이 가장 셀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혁, 배영수 이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영수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도 안 한 게 뭐냐면은 나는 삼성 유니폼을 입지 않은 배영수는 그러니까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뭐 내가 삼성 팬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우리가 좀 이따가 하고, 삼성의 내년에도 독주가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류준일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신치용 삼성화재 프로배구 감독하고 굉장히 친한데 7연패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제 신치용 감독이 이제 V리그 7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김웅용 감독의 그 해태 시절 이뤘던 9회, 그리고 삼성으로 와서 10번째 우승을 이뤘는데, 해태 시절 이뤘던 그 9회 우승을 한번 이뤄보겠다. 이 얘기도 이제 사실 이제 기자들이 좀 그 떡밥을 던지면서 낚시처럼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안 하겠다도 웃겨요. 그렇죠. 근데 문득 그게 생각나네요. 그 임종률 기자가 썼던 기사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류중일 이러다 신치용 될라.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제목이. 네. 근데 많은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기자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류준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그 인터뷰 때. 배구만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뭐냐면은 7연패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그만큼. 그렇죠. 7연패. 자,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7연패가 있나요? 7연패가 없을 건데. 메이저리그는 7연패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이제 양키스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굉장한 전성기를 달릴 때도 그렇게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연속으로 진출은 했지만,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년에 한 번 우승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업적이거든요. 진검다리 우승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삼성이 내년에도 사실 저는 그 심상치가 않은 게 이제 그 전력이 이 안지만, 윤성환, 이 자연스럽게 우리 FA로 넘어갑니다. 안지만, 윤성환, 이 선수들이 삼성을 떠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이 삼성에 있으면은 우승을 하면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데, 다른 팀 가면은 물론 이제 거액을 받겠지만 다른 팀에 가면은 그런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섭섭하게 FA를 대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장원삼이 60억을 받았잖아요. 4년 60억.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준다면은 윤성환, 안지만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삼성의 5연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FA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브리그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우리 녹음하는 17일까지가 FA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21명이 FA 자격을 얻어서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KBO 한국야구위원회에 오늘까지 자기가 FA를 신청을 하겠다, 말겠다, 자격을 얻을지 말지를 신청을 한 다음에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 FA가 그러니까 작년에 523억 5천만 원. 야, 이 사상 최고액을 찍었던 본잔치죠. FA 광풍. 작년을 뛰어넘을 거다. 그쵸.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떠오르는 FA 누가 있습니까, 박 기자? 일단 무조건 최정이죠. 최정. 그렇죠. 최정이 거의 신기록 세우지 않겠습니까? 뭐 못해도 10억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못해도 10억이 뭡니까? 아, 연봉? 뭐 그런 연봉이. 식으로, 예. 연봉 10억? 나는 100억을 잘못 얘기한 줄 알았어. 100억은 예. 10억.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고액이 사실 이제 그 작년에 네. 롯데 포수 강민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강민호 4년 75억. 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한가엔 더 높다. 한 85억, 90억 가까이 된다. 저는 95억까지 들었어요. 95억까지. 야, 이거 정말 너무하는구만. 강민호 올해 타율 2할 3푼 9리인가? 98 100경기도 못 쳤어. 2할 2푼 9리.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9년에 다저스에 있었던 찰스 존슨이랑 거의 타격 스탯이 거의 똑같아요. 찰스 존슨 누굽니까? 그 마이크 피아자의 후임으로 이제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투입이 그 트레이드가 돼야 왔던 수비형 포수인데 이 선수가 99년도에 그 162경기 중에서 한 120경기 정도 나오고 타율 2할 1푼 9리입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홈런 그래요? 12개. 그러면은 강민호가 비슷하죠. 조금 낫네. 근데 1푼이 낫네. 찰스 존스는 그 당시에 모두가 인정하는 수비력은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수비 최고. 넘을 수 없는 4천의 벽일 네, 정도 네. 수비는 최고였어요. 피아자의 그리고- 어깨를 보다 보니까 찰스 존슨의 어깨를 보면은 눈이 누구나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강민호는 우리 최고의 수비형 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기록이 98경기 타율 2할 2푼 9리 16홈런에 40타점. 야, 이게 4년 75억짜리의 성적이다. 예, 그리고 16홈런이 네. 웬만하면은 그래도 첫내 했겠지만 올해 다른 타자들의 홈런 개수 감안하면 이건 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강민호가 그랬는데 최정이 이 강민호의 성적 그 최고액을 넘을 거다라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최정이 지금 우리 나이로 28인가요? 28, 아직 29? 젊죠, 뭐.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 한창 전성기 타자의 전성기는 사실 이제 30대 안팎 전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창 힘이 좋을 때 그리고 기량도 무르익은 그런 상황에서 최정이 그리고 이제 한 시즌에 홈런 2, 30개는 네. 너끈히 하고 타점도 한 8, 90개 정도는 네. 너끈히 때릴 그런 선수고 그리고 수비도 3루 좋고. 수비도 좋고 네. 국가대표 3루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정이 한 얼마 예상합니까, 박 기자? 전 진짜 100억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00억. 하지만 100억이라고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줄여서. 네. 네. 아니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은 100억을 딱 실제로 지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버리면 이게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강민호가 올 시즌에 굉장히 이 스윙이 굉장히 컸어요. 삼진이 엄청 많았고. 엄청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75억을 받았는데 네. 사실 그 이상도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강민호는 사실 이제 수비나 이런 건 뭐 다들 근근하게 되지만 그 다른 포수와 달리 이제 장타력을 갖춘 포수니까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시원한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홈 스윙이 커졌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롯데 김신진 감독이나 뭐 이런 네.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래서 본인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16홈런이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평균 이상이에요. 이 선수가 홈런 내가 알기로는 23개인가 뭐 이게 커리어 하이였는데 이게 그 평균을 따지면은 강민호가 평균 한 15개 정도일 텐데 이 정도는 됩니다. 작년에 11개인가 뭐 이랬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많아진 거죠. 근데 삼진 수는 2배 정도 더 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정도 100억까지는 못 부를 거다. 발표는 못 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손아운서는 예. 한 어느 정도 봅니까? 저도 뭐 100억이 상한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상한선. 좀 들고, 상한선.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가 네. 되는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넘어갈 수도 있다.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오랜만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잘 안 되네요. 사인 미스가 계속 안 나네요. 맞네요. 이제. 잘 안 맞네. 둘이 서로 안 친합니까? 좀 그래요. 아직까지 좀 대면대면하죠. 네. 저 SNS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친구인데도 SNS를 통해서 근황을 전해 듣고 있어요. 그 NBA 2015를 시작하셨다고. 다 인생의 낭비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스토커 끝나고 네. 한번 그 우위를 한번 다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최정이 한 80억, 예. 80억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강민호보다 많이 받는다. 강민호보다는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강민호보다 못하면 SK그룹 자존심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80억 정도 보고 한
90억, 100억 정도 챙겨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00억이라는 게 또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금 거품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구단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80억 정도면은 누구나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몸값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민호는 넘겼고 그런데 100억 가면은 야 이게 너무 큰일 난다. 시장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이 계속 그렇게 수익도 안 나는 프로구단에 그렇게 한 선수에 100억씩 이렇게 안겨주면은 이거는 그 구단 운영에도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80억 정도에서 잡고 그 최정한테는 슬쩍 한 좀 더 웃돈을 얹어주는 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최정이 가장 핫한 그런 후보로 꼽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수들도 많죠. 자원이 손아운서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삼성의 윤성환 그리고 윤성환, 안지만 그리고 롯데 장원준 선수네요. 장원준. 예. 이들 선수들도 이제 그 선발 투수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윤성환, 장원준 이 선수들은 최소한 60억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원준 60억까지 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원삼만큼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장원삼이 작년에 4년 6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산 성적이나 이런 걸 좀 보면은 장원준이 장원삼보다는 저 이름이 좀 한 끗 차이긴 한데 약간 좀 통산 성적은 아마 밀릴 겁니다. 나 10년에 60억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장원준이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지 않았나요? 10승 네, 이상? 그렇죠. 10승 이상으로 올렸고. 생각보다 꾸준한 선수예요. 그건 맞는데요. 꾸준하고 아주 내구성도 강한 네. 뭐 이런 투수인데 장원삼도 4년 60억 받았는데 못해도 50억은 받을 거다. 저도 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원삼만큼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네. 그보다 약간 아래. 약간 아래. 네. 근데 이제 장원준 같은 경우는 일본 배팅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그렇죠. 간다. 네. 나 놔라. 네. 일본으로 갈 거다. 롯데랑 밀고 당기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뭐 이제 KT라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KT가 맞네. 투수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인데. 그리고 왼손 10승 좌완. 야, 이거는 뭐 괜찮네. 영혼을 놓고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KT가 배팅을 하면은 60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장원준이 헷갈리네. 장원삼. 장원준이 일본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그 정도. 왜냐면은 내가 일본을 포기하고 뭐 왔다. 일본에서 만약에 뭐 4년에 뭐 한 20억 헐값이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KT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떨지 한번 봅시다. 네. 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윤성환 몸값이에요. 네. 윤성환. 그 최근 한 3년 4년 투수 이제 통산 기록을 쫙 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윤성환보다 잘 던진 투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돼요. 뭐 방어율, 승수, 뭐 온갖 통계 있잖아요. 뭐 이닝당 볼넷, 뭐 이닝당 뭐 삼진, 그거 윤성환 이길 수 있는 투수 아무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윤성환이 압도적이에요. 네. 출전 류현진도 안 되나요? 류현진도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류현진도 안 돼요. 네. 진짜로? 최근 3년 4년으로 좁히면. 최근 3년 4년. 네. 좁히면 아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좀 놀라운 사실. 놀라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양현종, 김광현 아무도 안 돼요. 윤성환한테. 아니 류현진도 안 된다고? 네. 류현진이 이제 한국에서 성적만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삼성이니까 류현진 한 2년 걸리겠죠. 예. 네, 안 돼요. 2년. 네, 안 돼요. 그 왜냐면 2012년에 12년 조금 약했죠. 했으니까. 예. 아니 그건 자기가 약한 게 아니고 팀이 약했으니까. 그쵸. 네. 탈삼진 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윤성환만큼 꾸준한 선발 투수는 없었고 이 선수가 또 하나 보면은 포스트 시즌에서 못 던진 경기 기억나요? 거의 없어요. 작년에 개판 났어요. 작년에 하루 작년에 2경기 개판 났습니다. 많지 않은 이 선수가 진짜 큰 경기에서 그쵸. 나름 빅게임 임팩트도 피처죠. 있고, 다만 뭐냐 이 에이스라는 이미지가 없을 뿐이에요. 진짜 잘 윤성환은 던지는데 에이스라는 이미지가 없어. 그게 문제죠. 그렇죠. 이제 이 따지고 보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작년에 류현진한테 2루타 맞고 3루타 맞은 이언 케네디? 이안 케네디. 이언 케네디 느낌이 좀 나는데. 그때 애리조나에서 던졌죠. 애리조나에 잘 던졌는데 에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선발로 굉장히 잘 던졌다. 꾸준하죠. 꾸준했다. 근데 윤성환 선수가 사실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봐도 말을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별로 안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묵한 편이죠. 과묵한 편이고
어떤 방송 인터뷰를 해도 되게 짧게 이제 핵심은 얘기를 합니다. 네. 핵심은 얘기를 하는데 안지만처럼 이렇게 입을 털지는 못해요. 안지만은 입을 잘 텁니다. 입을 잘 털고 표현 장원삼도 네. 장원삼도 입을 잘 텁니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배영수. 네. 배영수도 입을 잘 텁니다. 네. 옛날에는 자기 뭐 그 누군가요? 그 용병 선수들은 호세? 자기가 아유. 자기가 호세를 용병 선수들은 옛날에는 네. 그냥 무조건 원아웃이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용병 선수들이 처음에 아. 한국 야구도 얕보고 초창기 때. 뭐 케세라스 막 이런 애들 뛰었을 때. 그렇죠. 98년에 네. 그 정도로 입을 텁니다. 네. 근데 그 호세한테는 완전히 조 터졌지만 어쨌든 참교육을 당했죠. 배영수. 그러니까 배영수도 입을 잘 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삼성 선수들이 이게 굉장히 요 박성민, 뭐 진가병. 최영우, 진가병. 진가병은 뭐 경기 중에도 입을 잘 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윤성환이 유독 이제 좀 이렇게 낯가림이 좀 네.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경기장을 나간 건 아니지만은 보면 그런데 그래서인지 기사도 또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력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네.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네, 누가 봐도 에이스 딱 내세울 만한 기록이고 포스인데 응.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윤성환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입을 잘 터느냐도 그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렇죠. 일조를 합니다. 네. 이제 홍성훈 같은 경우 보세요. 네. 홍성훈도 어쨌든 좋은 타자지만은 이 말발이 엄청 세니까 입을 잘 터니까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실력에 비해서 정말 묻힌 존재예요. 네.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이 한 뭐 18승 뭐 17승 뭐 이렇게 다승왕도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어요. 없고 네. 그런데 꾸준하게 한 10몇 승 정도는 해주니까 네. 올해도 12승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12승 7패. 그래서 그 정도를 하니까 이 선수는 꾸준하게 내구성 있는 선수라는 거는 아마 구단 관계자들은 알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럼요. 아, 네. 알기는 알 텐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입만 좀 잘 터면은 한 10억 정도는 네. 올라갈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삼성의 통합 4연패에 있어서 가장 꾸준했던 선수 한 명 꼽으라면 전 윤성환 꼽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무조건이에요. 기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손아운서 아니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전 박사. 개인적으로 윤성환이 이게 자원 프리미엄이 장원삼에 있긴 한데 장원삼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4년 60억. 60억은 받아야 된다. 저는 윤성환이면 그러면 최소한. 나이가 좀 변수인데. 네. 네. 나이가 81년생인가? 네, 82년생인가? 적진 않아요. 한국 나이로 34살이니까 배영수랑 동갑이네요. 33. 그렇죠. 네, 아, 나이가 그래요? 적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영수가 선배 같지? 엄청 선배 같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성환도 진짜 오래 있었어요. 배영수 선수가 이전에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기를 계속 베테랑 그러는데 자기 아직 30대 초반이라고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렇구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음. 좀 이 선수한테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SNS 친구인가요? 아니요, 없고. 근데 저는 이제 4년 60억 봅니다, 딱. 4년 60억. 네, 왜냐면은 장원삼보다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왜냐면은 변수가 될 수 있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장원삼 같은 경우는 네. 나이가 좀 적었고, 그렇죠. 자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있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장원삼은 4년 60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로, 네. 이런 거를 감안해서 60억인데, 그에 못 미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55억. 제 생각에도 이 네, 정도. 저도 그럴 것 한 같아요. 50억 원절이 되지 않을까. 50억 정도. 네. 60억은 제 바람이고요. 네. 바람입니까? 네. 그렇군요. 손아운서도 그 정도로 본다. 네, 대충 비슷한 단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윤성환과는 반대로 네. 입을 잘 터는 네. 이 안지만. 안지만은 금액 예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금액 예상이 그러니까 안 이제 돼요. 그 불펜 요원으로서 정대현인가요? 정대현이 48억인가? 30몇 억이었던 30몇 억이었던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봐야 검색을 될것 한번 같은데요.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안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가 30대 초반, 네. 초반인데 어떤 그 마무리감은 아닙니다. 네, 마무리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공을 오래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장점이죠. 롱 릴리프 선발이 무너졌을 때 아주 그 살얼음판에서 그 한 2, 3이닝을 네.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그 오승환의 뒤를 이어서 삼성의 마무리를 네. 한번 맡기는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어떤 그 한 15개, 20개 이 정도의 공을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2, 30개
한 그렇죠. 3, 40개 이 정도의 공을 그러니까 길게 던질 수 있는 스타일이기 그래서 때문에 선발 테스트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자, 얼마입니까, 정대현이? 정대현 선수가 4년 36억이네요. 아, 36억. 예. 아. 근데 이제 인플레 감안해야죠. 물가 상승률. 아, 그렇죠. 정대현 선수가 이제 했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 네. 어쨌든 저는 한 4년 한 45억에서 50억. 야, 50억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50억? 정도로 근데 줄까요?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 같은 게 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을 봤을 때, 그러니까 딱 냉정하게 말하면 어쨌든 안지만은 불펜 투수거든요. 마무리가 그렇죠. 아닙니다. 불펜 투수에게 정말 A급 선발, 그러니까 장원삼이 A급 선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A급 선발에 준하는 계약을 안겨준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장원삼은 4년 60억이고 네, 아니, 나는 그러니까. 4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간다는 거죠. 네, 불펜 그렇죠, 투수의 그렇죠, 그렇죠. 계약 규모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중간 개투 허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안지만의 연봉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늠이 안 돼요. 네. 예. 정대하는 마무리라는 것도 있었고 연봉이 꽤 높습니다. 꽤 높잖아요. 4억 1천만 원이네요. 4억 네. 1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이상이라는 건데. 그렇죠. 아니 장원삼이 연봉이 얼마였는데. 그렇죠. 장원삼이 4년 60억 터뜨리기 전까지 네. 4억 1천만 원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3억 8천인가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야구에서 이 불펜 투수가 대접받는 그 시작점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네. 그 트렌드를 이끄는 선수가 저는 안지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받을지. 그러니까 정대현이 네. 4년 36억이었으니까 네. 저는 최소한 정대현보다 한 10억 정도는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아,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지만이 그동안 많이도 던졌지만 올해 나름대로 이제 시속 150km 그렇죠. 안팎의 이런 속구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안지만도 한국 시리즈 때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빅게임 피처 그리고 특히 아시안 게임 때 그 결승전에서 무사말루였나요? 무사말루 위기를 넘기는 이 안지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수가 이제 그 어떤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박세웅 기자 얘기대로 불펜 투수가 우리나라가 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좀 다른 리그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과대평가가 돼 있는 과대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튼 좀 좋게 평가가 돼 그렇죠. 있는 그런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대영 선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선수의 이미지 같은 것들도 약간 연봉 책정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FA로 풀렸을 때의 정대현 선수의 이미지와 지금 현재 안지만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더 강한 이미지인지는 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때 정대현 선수도 엄청 났거든요. 포스 사실은.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SK 여왕벌이라고 불렸었고 네. 불펜의 끝판이라고 그렇게 불렸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지금도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만 그때는 많은 나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구위가 괜찮았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 압니다. 이제 만약에 삼성이 안지만을 잡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투수들은 어떻게든 어깨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소모품이죠. 그렇죠. 네, 소모품이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대현 같은 경우도 SK가 잡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 정대현이 이제 그동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좀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롯데가 잡은 건데 그 롯데가 당했죠. 롯데 와서 그렇게 성적이 SK 여왕벌만큼 되지 못했잖아요.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이 만약 안지만을 잡지 않는다면 KT가 아니라면 쉽게 뛰어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환도 마찬가지고 선발 투수들은 조금 덜하지만 왜냐하면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연투가 많잖아요. 그렇죠. 연투가 많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조금 아픈 안지만이 그래서 우리 세더맨보단 낫지 않느냐. 팀들의 경우에는 안지만이 진짜 잘 던져요. 네. 그 정도로. 잘 던집니다. 네. 안지만 잘하죠. 굉장히 잘 던지고 최고의 불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이게 잡아서 네. 작년에 이제 깔끔하게. 장원삼처럼 네. 잡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안지만이 빠지면은 삼성 그렇죠. 불펜도 그렇긴 해요. 예. 공백이 엄청납니다. 올해 절대 우승 못했어요. 없었어요. 심창민이 잘 던진다고 하지만 우한 안지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홀드 2위예요. 홀드 그렇죠. 2위. 한현희에 의해서 2위인데 어쨌든 안지만도 최소 40억은 넘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언저리로는 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은 약간 FA가 그 호봉 개념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잘 보내지 않고 네, 잘 대우해주고. 챙겨주고. 네.
그렇다면 우리 저 배영수는 어떤가? 배영수. 배영수 선수도 계약은 하겠죠. 배영수. 네, 약간 좀 상징적인 액수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거니와 이번 시즌의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5점대 평균 자책점에 8승인가요? 그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다승왕이었는데. 대단해, 네, 진짜. 그건 그렇죠. 그때 4점대 후반에 평균 자책점이 예, 좀 다승왕 높았어요. 아니었어요? 높았는데 개막전 때 너무 올라간 느낌이 좀 있죠. 두산한테 말로 홈런 2방 맞으면서. 그렇죠. 예, 개만두.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배영수도 저는 한 4년 30억? 네. 4년 30억에서 40억 정도 봅니다. 대우 잘해줄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섭섭치는 않게 해줄 것 호봉 같아요. 제대로 챙겨줘야죠. 네. 그렇죠. 이제 배영수가 2001년인가 입단을 했을 거예요. 2001년 입단을 해서 2001년일 겁니다. 14시즌을 뛰었죠. 네. 삼성에서. 그리고 팔꿈치 수술도 엄청 해가면서 그렇죠. 네. 다시 이제 2004년 한국 시리즈 때 그 투혼의 10이닝 노히트 노런 예. 현대와 네. 그런 기록도 세웠고 참 그 팔을 삼성에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배영수.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마운드에 그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네.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선수죠. 사실 저는 이제 그 한국 시리즈 기간에 나름 썼던 기사 중에 제일 나름대로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기사가 이태근과의 심리전. 그 기사를 썼는데 사실 이제 그 안지만 선수와도 좀 그 관계가 좀 있는 네.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 때 네. 이태근이 안지만 선수에게 제안을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강정호와 처음 맞대결을 할 때 직구로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야, 이거는 이태근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선수를 잘 친 겁니다. 이건 왜냐면은 무조건 타자가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하겠다고 하면은 진짜 기다리고 있다가 빵 때리면 되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에이 쟤네 무서워서 피했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영수랑 이태근이랑 첫 대결을 할 때 이태근한테 거의 헤드샷에 가까운 네. 직구를 꽂았잖아요. 그쵸. 예. 그 혹시 기억이 예. 납니까? 예. 네. 그 중간에 올라와서. 중간에 예. 그 4차전 때였죠. 네. 4차전 때 마틴이 2회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 종료 때 때. 배영수가 올라와서 첫 타자가 배영수가 이태근이가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구를 네. 거의 머리 쪽에 붙이는. 그래서 이태근이 깜짝 놀라서 네.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배영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2구째도 몸쪽으로 붙여요. 네, 그쵸. 그거는 뭐냐면은 이태근을 한번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메시지죠. 네, 메시지죠. 장난치지 마라 이거. 네. 너 우리 애들 이렇게 흔들게 했으니까 네. 그 안지만이 그 나중에 얘기를 했답니다. 네. 우리가 당한 것 같다. 아, 당한 것 같다고 윤성환 선수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뭐 미디어데이니까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뒤집을 만한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지만이 그래도 생각해서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강정호 선수 내 직구가 자신 있으니까 변화구가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강정호가 뭐라고 했냐면 직구 잘 던지니까 우리 직구로 맞붙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성은 사실상 그 선수에서 좀 네. 지고 들어간 말렸네. 부분이 네. 말린 말렸네.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그 서력의 의미를 배영수가 한 겁니다. 네. 배영수밖에 할 수 없어요. 배영수가 참고로 2006년에 이치로 엉덩이 맞춘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 2006 30년 발언에 대한 응징으로 네, 그렇죠. 그게 제 기억에 되게 승부처였어요. 네, 맞아요. 그게 사구를 주면 안 되는 못 맞은 공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배영수 쿨하게 맞춰버렸잖아요. 그렇죠. 변화구로. 그렇죠. 네. 그때 세상에 이치로 배영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호세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호세밖에 없어요. 야 그때 배영수. 이치로 맞춰가지고 배열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네요. 열사칭호를 받았죠. 그쵸.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도 자기가 열사의 각오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태근을 삼진을 잡아버립니다. 네. 그 상황에 삼진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도 또 2개 연속 네. 몸쪽으로 던져요. 그러다가 그치. 가운데를 하나 던졌는데 그거를 초대형 홈런을 그쵸. 맞아버렸던 그런 사건.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배영수가 삼성 마운드에서 어떤 차지하는 비중을 그럼요. 알 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지만이 나왔을 때 강정호를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태근은.
그게 사실 재미죠. 그렇죠. 재미긴 한데 안지만이 나와서 이태근을 마친다. 짚고 던져줄게 쳐봐 하고 몸으로 던지는 그러면은 거지. 바로 벤치 클리어링인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또 넥센에서 송신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또 아. 정리를 했겠죠. 그렇죠. 송신영 선수 그 엔트리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는데?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송신영 없었습니다. 선수가 몸이 괜찮았으면 그런 역할을 넥센에선 또 맡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재영이라는 선수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 배영수도 그 정도. 그리고 권혁 또 조동찬. 예. 이 선수들도 나름대로 뭐 삼성에서 조동찬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까? 제 생각에 조동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한 번쯤 할 것 같은데요. 삼성에 남은 유틸이에요. 네, 나바로랑 그렇죠. 재계약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죠. 그럼 삼성에 남은 유틸이에요, 유틸. 그렇죠. 그런데 조동찬이 어디 가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다른 팀들이 입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거기서 조동찬이 흔들릴 수 있죠. 맞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삼성에는 3루에 박성민 네. 그리고 2루에 나바로. 네, 세요. 이런 선수들 나바로 뭐 올해 31홈런에 99타점인가요? 98타점인가? 이 정도 치고 박성민 27홈런. 네. 그런데 조동찬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에는 김태환이라는 또 유틸리티 요원이 하나 있으니까 네. 조동찬이 사실 이제 그 나와서 제대로 그 주전을 뛸 수 없으니까 예.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FA 또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넥센에는 한 명 이성열 선수가 있고 LG에는 박용택, 박경수 이 두 명 선수가 있네요. 그리고 SK가 좀 많죠. SK가 이제 뭐 최정을 필두로 해서 김강민 선수도 이번에 조동화, 예, 조동화, 박진만, 나주환 그리고 이재영 선수까지 이렇게 풀렸고 두산 딱 한 명 이원석. 그다음에 롯데 장원준, 김사율, 박기혁 선수가 또 이번에 풀립니다. 박기혁. 예, 그리고 기아에는 송은범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일목 선수가 풀립니다. 그리고 한화에 한 명 김경원 선수입니다. 뭐 김경원은 뭐 그냥 한화에 그냥 눌러 앉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FA 한화에서 꽃이 폈다고 봐야죠. 그 선수는. 그러기도 하고 FA 그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련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납작 엎드릴 테니 나 좀 꼭 봐주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하고 싶다. 거기 경기장 이름이 고친다 구장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분께서 다 고치시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손아웃서가 얘기했잖아요. 왜 차일목이 말 많고 탈이 많아요? 기아 팬들에게 차일목이라고 하면은 좀... FA 말고 네, 그 시즌 예. 그렇지. 그렇죠. 불안한 그런 거야, 의미죠, 그거.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갑자기 교체됐을 때 네. 굉장히 그 방망이를 던졌나요? 일단 뭐 이런 얘기도 좀 그런가요? 들리고 합니다. 남자네. 굉장히 그 불만스러운 그런 걸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빅 5, 4 저 최정, 네. 장원준, 뭐 안지만, 뭐 윤성환, 김강민까지. 김강민이 그중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김강민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김강민이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주전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아니에요. 예. 그럼요. 수비로 이제 괴물이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 선수가. 강견해, 예. 수비 폭도 넓고 그리고 타격도 장타력도 예, 같이 쏠쏠하게 했잖아요. 하니까. 쏠쏠하게 해주니까 이 선수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선수 좀 봅니까? 그 외에 좀 언급이 좀 덜 되는 선수들 중에서는 박경수 선수가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그래요? 예. 박경수? 예. 뭐 이번 시즌에 방망이는 거의 맞지 않았지만은 뭐 나름대로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뭐 가능성만 보이는 거니까 나이가 몇인데 참 어떻게 좀 친합니까? 제 예전 여자친구의 선배인가요? 선배가 박경수 선수의 응원가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사이네. 나보다 덜 친하네.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얽히고 얽힌 사이죠. 굉장히... 나보다 덜 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내 고등학교 동창에 동생이 있는데 걔랑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 굉장히 둘이 서로 알더라고. 서로 박씨 그래요? 아닙니까 또? 네? 박 기자도 박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신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박경수를 본다. 알겠습니다. 박경수. 하여튼 그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내년에는 정말 뺐으면은 좋겠습니다. 박용택. 우리 박용택은 LG에 눌러 앉아야죠. 나이가 이제 36이고 하니까. 됩니다. 박용택도 꽤 많은 돈을 받을 건 같긴 해요. 그렇죠. 상징 같은 선수니까. 한 3년 30억 정도. 그 정도 봅니다. 네. 이병규가 작년에 3년 27억인가요? 뭐 그 정도 받은 그 정도 것 같은데, 받았죠. 그 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FA들이 어느 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또 그걸 좀 정리를 해보고 네. 그때 다시 프로야구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 생각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안지만, 윤성환, 뭐 박용택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금액들로만 가면은 작년에 520억인가요? 523억. 그거 넘기 어렵지 5천만 원. 않아요? 어려울 그러니까 제가 것 봤을 때 같아요. 진짜 파격적으로 음. 우리가 얘기한 금액에서 막 1.5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친 척하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작년에도 사실 완전 미친 시장이었거든요. 강민호 75억은 좀 그렇죠. 근데 올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은 작년에 했던 FA들이 올해 성적이 강민호나 뭐 이용규나 그래서? 이용규도 67억인데 예. 안 됐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인 선수 한 명 또 늘면서 이 선수들로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각 팀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2년 전 FA 시장도 너무 그게 시장이 커져가지고 야 설마 내년에 또 그러고 했었는데 이거 더 심해졌거든요. 글쎄요. FA 시장은 진짜 까바자. 그러니까 누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선빵을 어떻게 날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도 롯데가 뭐 다른 팀들은 강민호 구경도 못하게 될 네.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아니 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오늘도 기사를 썼지만은 아니 FA를 잡아서 성적이 났으면은 그게 그렇죠. 빵빵 터트리겠는데 롯데 7위, 한화도 127억인가 썼잖아요. 두 명한테 그 정도 정근우 썼죠. 예. 70억, 이용규 67억 했는데 최하위. 그러면은 쉽게 구단들이 그렇죠. 그리고 삼성 보세요. 삼성 FA 잡은 FA들이 없잖아요. 그냥 내부 FA 그냥 그렇죠. 장원삼 하나 잡아서 4년 연속 거의 자급자족에서 통합 우승. 네. 자, 길이 FA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육성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키우면은 된다라는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작년처럼 터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KT가 또 뭐 자금 사정이 그렇게 또 원활치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 모기업이 또 아주 좀 그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뭐 이석채 회장이 있을 때랑은 분위기가 그렇죠.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황 회장이 오면서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네. FA 시장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예. 자, 이제 뭐 야구 얘기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축구 얘기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이란 케로스 감독인가요? 예. 카파로스, 케이로스. 케이로스. 카를로스 케이로스. 예. 한번 날려주고 싶네요. 나 진짜 가사 싸대기한테 때리고 싶다. 저는 그냥 죽방을 한데 날리고 싶다. 작년에 주먹 감자 할 때 있었거든요, 현장에. 그렇죠. 그래요. 나가면서 한국 기자 몇 명이 가서 물어봤어요. 공식 기자회견 끝나고.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되게 신사인 척했어. 근데 이제 나가면서 막 한국 막 디스하면서 나갔거든요. 막 욕하면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뭐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나갔어요. 아주 싹퉁머리가 없는 네. 그런. 근데 또 공식 기자회견은 또 이게 남으니까 또 거기서는 또 이제 되게 신사인 척하더라고요. 케이로스 감독 네. 정말 주먹 감자를 입에 넣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감정이 많은데 언제 하죠? 이란전 우리 시간으로 18일 내일이죠.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네. 응.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18일 오후 9시, 네, 9시 반, 10시, 10시 그쯤에 9시 55분부터 이렇게 방송이 방송이 잡혀 잡혀 있네요. 있네. 그 원정팀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이란? 아라자디 스타디움이 네. 10만 명 들어가고요. 그렇죠. 해발 고도도 꽤 높대요. 1200m? 그렇군요.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죠, 거기서. 그렇죠. 2무 3패. 2무 3패?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란에 좀 이렇게 열세인 상황이고 사실 뭐 4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네. 거기서 그리고 6대2의 치욕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케이로스 감독 주먹 감자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겨서 네. 한번 쌍주먹 감자를 한번 날려줬으면 하는 케이로스 감독도 외국인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최강희 감독이 못할 거면은 슈틸리케 감독이 한번 쌍주먹을 한번 날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자 어떻게 예상합니까 손아운서? 쉽지는 않겠죠. 역시 뭐 피파 랭킹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팀이면은 분명하고 거기다가 이란의 홈인 만큼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요르단전은 사실상 요르단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상대를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좀 김영권 선수의 그런 거의 골과 0.9골과 다름없는 그런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심하더만. 그건 좀 어떻게 김영권 선수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그렇게 작년 그 6월 울산에서 K로스한테 주먹 감자 먹은 그 그렇죠. 경기에서 김영권이 뻘짓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진 거예요. 네, 네. 그때 백패스였나요? 아니면은 그 뺏겼죠? 뺏겼어요. 뺏겼죠. 그때. 뺏겨서 네. 골을 먹었던 네. 김영권 선수. 좀 불안불안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음. 네. 내일도 그러면은 김영권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려나 모르겠네.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 내일 이기고 싶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마이크 나서 미안한데 이란전 얘기 계속 하시죠. 아닙니다. 네. 뭐 그래서 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한 무승부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무승부.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상이 쉽지 않은데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일 경기, 그러니까 18일 이란전이 우리가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예요. 그렇습니까? 마지막 A매치예요. 그리고 슈텔리케 감독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날 경기에 한해서는 실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감을 슈텔리케 감독이 갖고. 지난 약 한 달 반 동안 지켜본, 그러니까 2달 가까이죠. 선임 기간부터 하면 지켜본 걸 토대로 맥시멈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최대치를. 최대치를. 그래서 요르단전에서 해외파를 많이 아꼈고 해외파, 그러니까 유럽파 중에 2명밖에 선발로 안 나갔거든요. 박주호랑 홍정호 나갔죠. 그날은 이제 이란전은 정말 기성용을 시작으로 해서 총출동시켜서 진짜 이기는 축구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기대가 돼요. 그리고 슈텔케 감독이 그 이란과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더라고요. 주먹 감자도 분명히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주먹 감자. 하여튼 그 내일 우리 선수들도 알고 있잖아. 이청용 선수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현지에서 네. 뭐 수준 이하의 이란의 행동을 알고 있다. 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되갚아줘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일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는데 내일 우리 또 승부를 예측을 한번 해봐야죠. 자, 스코어 어떻게 봅니까? 스코어 박 기자. 한 골은 줄 것 같고 2골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대1 패배? 2대 승리. 자책골은 없고. 네, 그래서 없습니다.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박 기자. 우리 손아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대1 봅니다. 저는 반대로. 1대2 패배. 예. 김영권이 뛰는군요. 김영권이 나옵니다. 김영권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내일. 그렇다면 그리고 저는 골키퍼 정성용. 네. 그렇다면 저는 1대1 봅니다. 1대1. 1대1 승부.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이란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10만 관중의 함성을 사실 이제 그거를 경험해 본 경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함성을 잠재웠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동점골로 그 함성을 잠재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성용 선수가 한번 그걸 한번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홈콜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런 건 심판도 있겠죠. 사람이라 이 경기장에 야유 들리고 이러면 자기도 듣기 싫거든. 예.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반에 이제 기성용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한 골을 해주고 그래서 운이 좋으면 김영권이 나중에 그 왼발 중거리나 이런 걸로 헤딩으로 한 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도 용서해줄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먹 감자를 불렀던 김영권 선수. 근데 진짜 얘기는 되네. 사실 그 주먹 감자의 배경에는 김영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주먹 감자에 복수하는 그날 김영권이 만약에 영웅이 돼. 이것도 얘기 되죠.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영웅담이 마련이 돼서 이름에 권자도 들어가 주먹 권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영권. 그렇죠. 아주 젊은 주먹이네. 아주 젊은 주먹을 K로스의 면상에 한번 안기는. 아니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골 넣고 세레머니를 이란 쪽으로 가는 거야. 가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한 대 탁 날리는 거야. 그리고 A매치 뭐 한 100경기 출전 정지. 그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거의 그 나라 차원에서 이건 해줘야 돼. 나라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김영권 선수가 지금 광저우에서 뛰고 있나요? 네. 광저우에서 뛰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김영권 선수 A매치 못 뛰더라도 우리 뭐 울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프로 구단에서 안아줄 수 있는 아니면 상무가 데려와서 연봉 한 20억 주는 거야. 나라 차원에서. 직업군인으로 그냥 너무 나갔다 그거는 연봉 20억. 직업군인으로. 연봉 20억이면은 저 FA들이 받는 연봉 비슷한데 어쨌든 어차피 지금 다 걔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우리가 통쾌한 주먹 감자를 한번 날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뉴스토커 우리 34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처럼 만에 이제 그 스토커를 우리가 한 3주 만에 했는데 네. 아직 좀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좀 굉장히 오버한 면도 많고 박 기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소나운서만이 유일하게 저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오버 마지막에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그 보다 알찬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게 뭐 야구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